자, 2018년 기출문제 스포츠 심리학 기출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시험지 받으시면요. 스포츠 사회학이 가장 첫 번째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보다 스포츠 사회학이 조금 문제가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에서 문제가 깔끔하게 안 풀리다 보니까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앞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뒷문제를 못 푸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게다가 그 과목별로 1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1번 문제가 좀 난해한 게 잘 나와서 시험지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스포츠 사회학이 조금 문제가 어렵고 과목별로도 1번 문제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다 정도는 생각하고 문제를 시험 볼 때 푸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보시면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기억이라는 보기 때문에 좀 문제 풀 때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운동 발달과 운동 학습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보셨기 때문에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헷갈리면 니은을 먼저 보셔야겠죠. 운동 행동이 연령에 따라서 계열적이고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연령에 대한 부분, 연속적으로 변하는 과정은 운동 발달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운동 발달인 걸 쉽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기억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응용 스포츠 심리학 뭐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뭔지 헷갈린다. 건강운동 심리학인가?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1번 질문 자체가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은 뭘로 구성되어 있었죠?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이라 그래서 페이지 319, 320에서 봤었는데요.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은 스포츠 심리학,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심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강운동 심리학이 운동 심리학을 얘기하기 때문에 응용 스포츠 심리학은 아예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영역이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정신건강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우리가 봤던 책에서 320페이지에서 봤던 운동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건강운동 심리학을 얘기하기 때문에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경쟁 불안의 원인으로 나열된 것은 자, 경쟁 불안 작년 책에 없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지? 나 경쟁 불안 안 본 것 같은데 경쟁할 때 생기는 불안인가?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어 라고 문제 풀 때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를 보면은 쉬운 문제예요. 심리학이 내용은 많은데 문제가 쉽다고 말씀드렸듯이 불안감이 높아지는 원인이라 그랬어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높은 성취 목표를 성향이 있을 때 불안이 높아질까요? 그것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승리에 대한 압박감 같은 것이 불안을 더 일으키는 원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답은 3번이고요. 이 외에도 경쟁 불안에 대한 원인은 제가 336페이지에 개념과 원인은 잘 적어드리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한 번 더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의 답은 3번이고요. 3번 문제 좀 쉬운 문제예요. 보시면 지도자가 시합이 다가오면 누구나 불안을 느끼지만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해석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해석하도록 해라. 이 부분이 바로 심리 에너지 이론이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 보시면 운동선수가 특정 움직임을 상상하기만 해도 뇌에서 실제 움직임이 일어날 때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난다. 어떤 동작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실제 동작과 유사한 근육의 미세 움직임이 일어난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심리신경근 이론입니다. 책에서 보시면 348페이지에 나왔던 이론이고요. 5번 보시면 사회적 태만 현상의 동기 손실 원인은 이래서 보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무임승차 전략이죠. 책에서 보시면 353페이지고 사회적 태만의 발생 원인으로서 할당 전략, 최소화 전략, 무임승차 전략, 반무임승차 전략을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시면 이건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뭐냐면 책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셨을 때 뭐지? 나 이거 모르는 공부 안 했던 내용인데 싶으셨던 분들은 사실 이 문제는 바로 넘어가셨어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공부 안 한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셨다가
이제 시간이 남고 그랬을 때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내가 시간이 돼서 공부 안 한 문제지만 이 문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잘 보니까 리더십 모형에서 제시하는 리더 행동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해서 어떠한 원인 변인으로 상황 요인, 리더의 특성, 구성원의 특성이 나오고 어떠한 리더의 행동으로 인해서 수행 결과와 선수의 만족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화살표를 보시면 보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보면 기역이 니은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디귿이 니은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니은에서 결과로 가는구나 이렇게 화살표를 좀 먼저 보시고 본다고 했을 때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유추를 해보신다고 하면은 디귿이 조금 유추가 되실 거예요. 구성원의 특성, 구성원들이 바라는 행동으로 리더 행동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성원의 특성에 의해서 선호하는 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 유추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니은에서 결과로 가기 때문에 니은이 선호 행동이나 규정 행동보다는 실제로 하는 행동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니은이 실제 행동이다라고 유추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기역을 봤을 때 상황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니은으로 영향을 미친다 했을 때 기역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내가 이 내용을 모른다는 전제의 문제를 푸실 때는 디귿이나 니은에서 조금 유추가 되셔서 문제를 풀어서 맞추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어들이 어렵지 않으면 유추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론이나 모형이 많아요. 근데 저희 책에 그 내용이 다 실려 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중요도를 놓쳐서 너무 많은 이론과 너무 많은 모형을 공부해봤자 문제가 별로 그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틀려도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다른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서 나온 문제가 다 있는데 굳이 6번 문제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공부한 내용에서 나온 문제를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은 그러한 부분이었고 이번 개정된 책에는 넣어도 드렸고 그리고 혹시 내가 모르는 내용이어도 어떻게 푸는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7번 운동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책으로 보면은 3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과 불안의 관계성, 우울증이나 인지능력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것도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어렵진 않고요. 규칙적인 운동은 불안의 감소와 당연히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1번 틀린 보기고 2번 규칙적인 운동은 인지능력 개선에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 거고요. 3번 규칙적인 걷기는 상태 불안을 증가시킨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불안도가 증가할까요? 상태 불안이 뭔지 몰라도 규칙적으로 걸으면 상태 불안이 증가된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자, 4번 유무산소성 운동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건 왠지 맞을 것 같죠? 답은 4번입니다. 심리학이 좀 이래요. 만약에 이 내용 361페이지에서 심리적 효과를 다 암기하지 못했어도 약간 문제 안에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7번 같은 문제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인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기 3번 보시면 규칙적인 걷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유산소인지 무산소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겠죠. 그래서 3번 규칙적인 걷기는 유산소 운동을 얘기하는구나 그랬을 때 유산소 운동을 장기적으로 실시하면은 특성 불안이 감소하고 단기적으로 실시했을 때는 상태 불안이 감소한다고 했던 내용까지 잘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고요. 8번 사회적 지지 유형 중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걱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지 이거 답은 1번이죠. 이거 책 365페이지에 사회적 지지 유형 5가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9번 보기의 상황에 해당하는 니드퍼의 주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은 이게 지금 주의 집중 관련된 내용으로 책에서 보시면 349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넓은, 좁은, 그리고 외적, 내적에 대한 부분 수업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그걸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사격 선수인 효은이는 시합에서 오로지 표적만을 바라본대요. 표적에 밑줄을 치시고요. 그러면 표적은 외적인 걸까요? 내적인 걸까요? 외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은 지우시고 외적인 거고 표적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좁은 걸까요? 넓은 걸까요?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좁은 거죠. 이래서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쉬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 혹시 이 문제 헷갈리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10번도 쉬운 문제입니다. 성격의 구조에서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일관성이 가장 높다. 당연히 핵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10번 보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심리적 핵이 보기에 있고요. 전형적 반응이 보기에 있고 역할 행동이 보기에 있는데요. 보기 2번 같은 게 만들어낸 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형적 역할이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전형적 반응과 역할 관련 행동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보기가 2번 같은 거라서 이런 거 헷갈리실까 봐 제가 수업 시간에 핵이랑 반응이랑 행동으로 먼저 암기하시고 공부하시라고 설명드린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고요.